감동적인 국회 소통관에서의 회견이 잘 진행됐습니다. 제일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야 우리 도의장님과 우리 의장단이 함께 가서 회견을 마치고 왔습니다만은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 의원 6분이 참여를 하셔서 발언을 해주셨고, 또 정우택 의원은 오늘 일정 때문에 부득이 못 오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도정환 의원은 나오는 길에 소통관에서 만나서 우리 오늘 이 의견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충북도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회견을 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힘을 모아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준비된 회견문을 우리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충북의 현안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도 의회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이 함께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충북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만 충북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충북은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고 삼국 문화의 대융합을 이룬 곳이며, 국가가 환란을 겪을 때에는 항상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되었고,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뤄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차별적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충북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중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164만 충북 도민들을 대표하여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과 삶의 애환을 알리고 충북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확고한 의지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 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국가 생태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접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백두대간 권역의 공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이명원 민주당 부의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거대한 다목적 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용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댐입니다. 유용 면적이 넓고 용수 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충북의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이며 그곳에 거주했던 충북 도민들의 희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 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 용수로 쓰입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충북 도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자면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해왔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완연한 불신과 분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 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 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 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측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부의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많고 항구는 없지만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품고 있으며 항로는 없으나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만갈래의 길이 있는 충청북도가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만 충북 도민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오늘의 애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충북 도민 164만 명을 대표하여 충청북 도지사 김용환, 충북도의회 의장 황영호.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실장을 만나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예산시장을 만났을 때 제가 충청북도의 SOC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바다가 없는 도이기 때문에 바다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설명했고, 또 하나는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우리가 철도 교통이 부재하고 충북 남북 SOC를 확보하지 않고는 충청북도의 소멸군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청호와 충주호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는 우리 충청북도는 생존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충주까지 오는 광역철도망이 충주에서 문경으로 가는 이 1,500억에 가까운 SOC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50년, 60년 전에 됐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영동에서 단양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멀을 수가 있는가? 4시간 반이나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충청북도 내에 백두대간을 타고 가는 이 남북 도로가 개설되는 일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 충청북도에는 오창과 오송, 진천과 음성에는 공단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소멸군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지금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영동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동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인데 이것이 민자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고 있고 또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천으로 갈 때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거는 여기서 진천에서 또 단양으로 가는 길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904년, 1907년도에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만든 경부선입니다. 경부철도입니다. 이것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휘어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굴곡을 져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는 바로 이렇게 갔으면 우리 충청북도를 바로 가로질러 갔으면 조령을 넘어갔으면 1시간 이상이 단축될 것입니다. 지금 국토 발전과 이 도로망이 지금 이렇게 돌아감으로써 충청북도를 돌아가서 충청남도를 중심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충청북도입니까? 우리가 충청북도고 대전이 충청남도입니까? 우리 어디 북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 길이 지금 이 경부선이 이렇게 부비쳐서 가고 도로마다 도시를 거쳐 가면서 충청북도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찾아낸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런 지도인 것입니다. 국토가 바로 이렇게 부산을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청도를 빠져서 가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임진왜란부터 그 이후에 언제나 우리가 영남에서 한양을 갈 때는 조령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추풍령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따라가는 남북 도로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충청북도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철도를 뒤늦게 100년이 늦은 지금 충주하고 지금 인천을 연결하는 부발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문경으로 가는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올라가는 진천까지 가는 길이 있지만 이것이 단양까지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리는 이런 그 도의 교통 난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소멸분을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진천, 음성 그리고 오창, 오송은 교통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유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동, 옥천, 보은, 괴산, 단양, 제천은 바로 백두대간의 산악지방에 있으면서 길이 없고 교통이 없고 그러니까 BC가 없고 그러니까 SOC가 없고 그래서 인구가 소멸하고 그래서 보은군이 15만에서 3만으로 줄었고 계산이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도지사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서 거기다가 무슨 투자를 하고 공장을 유치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금 조건, 인문지리적 조건을 포함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여야는 물론이고 충북도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남대에 지금 200톤 가까운 폐수 처리장을 내부에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온 폐수를 우폐수를 정리해서 지금 무심천으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대청호 때문에 이 규제를 받아서 150만 평을 이렇게 방치해서 충북도가 50억의 적자를 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대청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심천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에 관해서 환경부와 또 수장공사와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이런 무지막지한 규제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식중독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밥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남대에 우리가 연수원을 줘야 합니까? 청남대에 우리가 호텔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레이크파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 정원이 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여야나 정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또 우리가 도가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환경청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소멸군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귀농귀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출생률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 싸워가면서 부분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해 나가되 또 근본적인 것은 아까 국회에서 여러 여야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충북연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1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충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난주에 김병준 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서도 이것을 설득을 했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각 정관과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일에 언론인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것은 우리 충북도 도민이 힘을 합치는 데 그 열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저희 충북이 받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안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 명분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단선적으로도 아니면 간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규제받고 소외받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지사와 저희 도의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또 지역 언론 지역 우리 163만 충북 도민 모두가 저희가 받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도의 의원님들 모두도 이러한 명분 대의에 앞으로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또 다른 의원님 다시 말씀. 네, 앞서서 도지사님과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가둬놓은 그 물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그 도로 전락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규제와 또한 한강수계, 금강수계로 인해서 저희들 충북은 지금까지 그 피해만 보고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식수는 물론이고 공업용수까지 확보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충북도는 더욱더 그 어려운 난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충북도 의회 의원님들과 충북도민과 지단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 또는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번 손잡고 한번 저기 한번 하시죠. 자. 파이팅이나 구원 파이팅 한번 하죠. 파이팅. 네, 그러겠습니다. 충청북도 파이팅. 이제 충청북도 하면 화이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화이팅!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화이팅! 됐습니까? 네네. 네. 이제 이후 바로 액션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오늘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변재일 이종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지금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착수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 공청회와 또 1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국회 아니면 다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저와 우리 도의회의 또 전문 분과위원장님들과 함께 저는 이제 환경부 장관 면담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수자원 공사를 방문할 생각으로 있고 또 금강환경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대통령과 또 이 행자부 장관에게 몇 번에 걸쳐서 청남대 문제와 이 대청호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환경 처리, 오폐수 처리에 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김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정부에도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또 근본적인 법 개정을 포함한 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논리를 찾아내고 과학적인 근거에 분석에 근거해서 투쟁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는 만약 도민들이 동의해주고 우리 도의회가 일치된 의견을 가져준다면 우리 충북도는 여태까지 싸워서 늘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포기해왔던 그런 전철을 막기 위해서 전도민 이 환경청의 규제 또 수자원의 이런 일방적인 그런 규제와 맞서서 싸우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나친 환경기술의 완화에 대한 공감하거든요, 기자들요. 근데 오늘 이 기자회견 하시는 내용이 기자한테는 마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광단 구축과 관련해서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도 되나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면 이 규제 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슨 레이크파크도 중요하고 또 다른 무슨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규제의 멍에 위에 지금 충청북도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풀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크파크와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레이크파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히 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3개 중에 특별법 방역자치단체 관련 13개 특별법 중에 충북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는 뭐가 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아직 지금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목도 이름도 너무 바다가 없는 충청도를 지원하는 법 이런 건 너무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직접적으로 담고 싶은 얘기는 이 지역에 지금 호수가 많고 또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수자원이 여기 지금 집중되어 있는 남한강과 금강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묶는 것은 불가능하기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 방울도 우리 이 수자원이 되고 있는 대청호와 충주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환경을 지켜야 한다. 우리 수자원을 지켜야 된다는 환경운동으로 이것을 오히려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채집관로로 채집을 해서 오폐수 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환경을 이 지역에서는 청정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채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정부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백두대간의 우리 교통망의 결핍 내지는 철도의 부재 이 문제는 정부가 BC 예타를 뛰어넘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조속하게 교통망을 확충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뭐 여성 문제를 우리가 그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어포머티브 액션을 주듯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법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예산 가운데 내수면을 갖고 있을 때 내수면에 대한 지원이 10%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해양수산부 예산의 10%는 내수면에 줘야 한다. 이렇게 바다가 없는 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0.08%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는 투자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런데 규제만 있고 이런 난관이 있는 이 도가 아무리 우리가 이 도연들이나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아질 수는 있지만 생존을 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 그것이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조선시대나 임진왜란 때도 있었던 그 길을 지금 저쪽으로 돌아감으로써 충청북도가 충청동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청동도를 빼고 충청서도로 돌아감으로써 이 지금 충청도가 충남으로부터 소외되고 충청도가 아니라 충주와 청주의 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대전과 무슨 천안도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도 이 내륙철도와 내륙고속도로를 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단언하건대 지금 내륙철도가 KTX로 연결되고 내륙고속도로가 생기면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0분 내지 1시간을 단축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충주에서 문경을 뚫는 문경세제를 넘어서 지금 그 거제로 가는 지금 뒤늦게 시작한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고속전 철도를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1,500억을 지금 요번에 국회 예산에서 넣어야만이 이것이 내년 후년이면은 경상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백두대간이 막힌 것이 우리하고 강원도를 막고 있고 우리하고 경상도를 막고 있고 우리하고 전라도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타하면 다 안 나오고 BC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특별법이나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한은 계속 철도가 없고 계속 길이 없고 계속 오지가 돼서 계속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겨우 진천 음성 오창 5성을 갖고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이것은 충청북도의 도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북부에 있는 그 교통이 좀 원활한 지역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낙후되어 있는 이 농촌 지역을 어떻게든지 소멸을 막고 우리 전 국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도로 이걸 만들기 전에는 충청북도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다음 일정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다음 하시고요. 예, 궁금하신 점은 관련 실무 통해서 이렇게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여기 휴대폰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여회님도 인사 못하는 계산가야 돼요. 자, 이현님 고생하셨고. 그래. 계산을 가봐야 되구나. 계산 갔다 와야 돼. 아,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고생하셨네. 네.